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삶에서 변화를 주기 싫어합니다. 싫어한다기보다는 두려워합니다. 지금의 삶의 안정을 더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공을 이룬 부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변화를 두려워하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 변화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아무 이유 없이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을 보면 근자감이 넘친다고 합니다. 근자감이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럼 자신감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을 믿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믿는 감정의 이유가 필요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 몇 가지를 들어볼까요?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런 사람은 타고난 거지. 난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런 생각들은 자기 무의식 깊이 자리잡고 변화의 기회조차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공감은 지능이다. 라는 책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는 이유를 더 많이 만드는 쪽으로 행동한다.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이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이 변할 수 없다고 믿고, 스스로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노력을 하면 바뀔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신감은 가져야 할 중요한 특성이며, 목표를 달성하고 더 성공하고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울대생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바로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아버지인 손흥정 씨도 자신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하였습니다. 잠깐 들어볼까요? 할 수 있어. 남자는 뭐? 자신감! 자신감! 남자는 뭐? 자신감. 일단 붙어봐야 될 거 아니야. 저질러 보고 깨지고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오늘의 이야기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이든 자신감이 없이는 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신감을 키우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 데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첫 번째 전략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자멸적인 생각에 빠질 때마다 자신을 억지로 멈추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종이에 적어보십시오.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다음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정신 건강과 전반적인 웰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동기를 부여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사를 실천하십시오. 우리 삶에 있어서 감사는 습관입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감정을 키우는 강력한 방법임을 명심하시고 매일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 중에 감사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3가지만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 부정적인 경험에 더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과거에 대한 반추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하며 현재에 충실하면 주변 세상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이거나 유독한 사람들 주위에 계속 있다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당신을 고양시키고 영감을 주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옆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공유하는 가족, 친구 또는 동료일 수 있습니다. 넷째, 부정적인 생각에 도전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은 방치하면 형제불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려면 부정적인 생각 패턴에 도전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그것이 정확한 생각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종종 부정적인 생각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가정이나 과거 경험에 근거함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마음가짐을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섯째, 기쁨을 가져다 주는 활동에 참여하십시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을 촉진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것은 그림 그리기나 하이킹, 애완동물과 놀기까지 무엇이든 될 수 있으며 우리가 즐기는 활동에 참여할 때
우리는 행복과 웰빙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인 엔돌핀을 방출해 줄 겁니다. 결론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자신감을 키우며 정신적, 정서적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경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기쁨과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두 번째 전략은 자신의 장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기술, 재능, 성취의 목록을 만들고 그것들을 자주 상기시키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새로운 도전에 대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장단점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것을 알게 되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성장을 위해 영감을 주거나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호 학습을 통해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으며 자신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탐색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이 잘하는 일에 더욱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전시키는 것은 개인적인 성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습이 완벽하게 만든다는 격언이 있는 만큼 자신이 즐기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데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세 번째 전략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면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대신 도전적이지만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매일 수행할 수 있는 작은 단계를 세분화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달성은 자신감을 키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달성하려는 목표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집중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측정 가능하게 만들기. 어떤 방식으로든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합니다.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얼마나 멀리 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달성 가능하게 만들기.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너무 어렵거나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할 뿐입니다. 적절하게 설정. 목표가 전반적인 나의 비전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기부여를 유지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간 제한. 목표의 기한을 반드시 정하기 바랍니다. 특정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는 데 책임감을 갖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분할. 목표를 더 작고 관리 가능한 단계로 세분화합니다. 목표를 더 쉽게 달성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계속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록하기. 목표를 적고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어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으로 보고 상기시켜야 잊지 않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네 번째 전략은 자신을 돌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건강한 식단과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면 더 활기차고 자신감이 생길 것입니다. 모든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관리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며 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몇 가지의 자기 관리 루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기 관리 루틴에 수면을 포함하세요. 수면은 감정적, 신체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명상을 연습하세요. 명상은 마음을 정리해서 불안, 우울증, 어떤 생각 장애도 제거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해보세요. 자연 속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좋다는 것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대화하세요.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하세요. 자신의 취미나 활동을 즐기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매일 적어도 10분간은 휴식을 취하세요. 바쁜 일상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습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으세요. 영양 가득한 식사를 챙기면 몸과 마음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자기 관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자기 관리를 잘하면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는 다섯 번째 전략은 두려움에 맞서는 것입니다. 당신을 두렵게 하는 것을 피하면 당신은 그것을 다룰 능력이 없다는 생각이 강화됩니다. 대신 두려움에 정면으로 맞서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작은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매우 유사한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수천, 어쩌면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인의 50% 이상이 소련 끼치는 크롤링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부끄럽게 여기거나 두려움에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지만 두려움이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임을 인정하면 자신의 두려움에 직면할 힘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당신의 두려움 목록을 만드십시오. 두려움과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이 당신을 두렵게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앉아서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들의 목록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두려움은 무엇인가? 어디에서 왔나? 원천은 무엇인가? 언제 잘할 것 같은가? 언제 나쁘지 않을 것 같은가? 당신을 어떻게 느끼게 합니까? 두려움에 대해 좀 더 논리적이고 좀 더 객관적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합리적인 두려움과 비합리적인 두려움을 구별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건전한 공포 반응은 인간이 적대적인 세계에서 수천 년 동안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된 진화적 이점입니다. 그러나 다른 두려움은 더 비합리적이며 가장 어려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은 종종 이러한 두려움입니다. 넷째, 당신의 생각에 직면하십시오. 이제 당신의 뇌가 공포를 감쌌으니 공포가 어디에서 오는지 알았고 공포를 여러 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이제 뇌를 감싸야 할 때입니다. 당신의 두려움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상황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두려움에 대응하는 방식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감을 키우고 삶의 모든 측면에서 더 많은 권한을 부여받는 데 사용할 수 있는 5가지 전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감을 키우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전략을 따르면 자신과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자신감을 갖고 열정과 용기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자신감을 가지면 남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날 믿지 못하더라도 나 하나만큼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근거가 없어도 좋습니다. 나를 믿는 마음이 스스로를 믿을 이유를 찾아줄 것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마음이 행동을 이끌어내고 행동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변화는 스스로를 믿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도 실천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